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10시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해 볼 만한 시기가 바로 요맘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이어트의 비법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푸드 심리학자 제임스 페인터 교수가 방한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공하는 식이요법, 체중 조절 방법은 없답니다. 많이 덜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요. 빵이든 초콜릿이든 더 먹게 된다는데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파게티든 초코볼이든 일단은 큰 걸 사서 먹으려다 보면요.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먹고 싶을 때 일단은 작은 상자를 하나 사서 드시고 또 먹고 싶으면 하나 더 사 드시는 거, 이게 다이어트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도요, 다이어트 좀 그만하고 이제 좀 풍만해졌으면 좋겠는데 막스권 상단은 언제쯤 두드리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약세였고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죠. 닷새째 약세 힘을 보였는데요. 이슈 토크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주 금요일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고요. 참여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주식승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식승천 코너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질문 올리고 멘토들의 답변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최고의 샘플러스 멘토들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화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유내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취매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대인 멘토의 주식 전성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예, 주식 승천 10시 든든한 두 분의 멘토를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김형근 멘토 오셨고요. 정대희 멘토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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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김형근 멘토님, 저녁 식사 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좀 밥 종류 음식을 좀 좋아합니다. 밥 종류요? 예. 어떤 밥? 밥은 뭐 밥이 볶음밥 한식? 같은, 예, 한식류도 좋아하고 중식 같은 것도 좋아하고 밥 종류를 위주로 좀 좋아합니다. 예. 결혼 아직 안 하셨죠? 결혼에 아직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예, 요새 결혼 잘하려면 남자 요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예. 어떤 요리 잘하세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이제 볶음밥. 오, 볶음밥 어려운데. 예, 볶음밥은 제일 쉬운 요리 같습니다. 볶음밥은 좀 찬밥만 있으면은 좀 할 수 있는 요리 같습니다. 볶음밥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예, 오늘 김형근 멘토님께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대 멘토님, 또 요리 잘하신다면서요? 예, 뭐 요리를 좀 하긴 하는데요. 예. 주로 해먹는 요리는 뭐 라면을 주로 제가 뭐 짜파게티라든가 라면이나 뭐 다른 각종의 라면을 갖고 좀 합니다. 제가 아직 짜파구리를 못 먹어봤는데 짜파구리가 그렇게 맛있나요? 예, 저도 해서 좀 먹어봤는데요. 예. 예,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 면들이 좀 섞이면서 스프의 그 조합이 참 맛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예. 여자친구 생기시면 짜파구리 함께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시장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시장하시라고 먹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어제 안철수 의원이요,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영세 상인이 라면 값이 얼마인지 아냐 이렇게 물었다는데 1,000원이라고 소심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제 얼마인지 아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었고요. 이보다 더 앞서서 2002년도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시내버스가 70원이다라고 답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답하지 못한 걸 꼬집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서민과의 괴리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게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좋은 장에서 수익 내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장이 나쁠 때는 또 그만큼 손해봐서 더 안타깝습니다. 주식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괴리가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주식승천 10시와 함께 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승천은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고요. 오늘 장 이슈앤토크 주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오늘의 이슈앤 토크 첫 번째 주제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기간 매도가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오늘 1989로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연속 하락이었는데요. 560대를 간신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앤 토크 이야기합니다. 100엔대를 상회하던 엔달러가 오늘 98엔대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차 등 엔달러 피해주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향후의 엔달러 방향 및 수혜업종 등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슈앤 토크 마지막 주제입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집중됐었습니다. 간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시장을 움직인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냉랭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1%대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피는 아쉽게도 약보합 마감이 됐는데 미국장이 올랐는데 왜 우리 장은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영근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약보합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코스닥 시장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한 5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계속 음봉을 맞고 있는데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이제 시장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괴리를 좀 좁혀가는 구간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강했던 해외 시장 부분,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했었고, 또 일본 시장도 상당히 강했었고요. 반면에 아시아 쪽에서 중국과 한국 증시 같은 게 상당히 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좀 그러한 좀 괴리를 좁혀가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강했던 이 내수 쪽이 훨씬 좀 강했었죠, 사실은. 그러한 쪽들이 좀 최근에 좀 꺾이는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좀 꺾이고 있고, 최근에 좀 바닥을 찍고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초입 국면에 있는 이러한 또 섹터들, 종목들도 생겨나고 있고, 오늘 이슈에도 나오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한 그러한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러한 식으로 지금 내수주와 또 민감주, 그리고 대형주와 기존에 또 강했던 중소형주, 코스닥과 코스피, 상당히 코스닥 쪽이 더 강했었죠. 그러한 관점에서 약간 괴리를 좁혀가는 그런 과정, 그 구간 안에서 종목의 어떤 편입에 대한 기관들 같은 경우가 특히 지금 포트에 대한 어떤 변경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기존에 강했던 많이 올라왔던 종목에 대한 부분,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긴 종목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되고 신규로 또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밸류 매력이 있는 섹터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구간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 섹터에 해당이 되는 이유들이 좀 생기면서 자동차주들의 반등에 있어서는 또 엔저에 대한, 엔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또 맞물려 가면서 그러한 식으로 좀 시장이 좀 형성이 돼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래서 약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그런 투자의 입장에서의 문제는 기존에 강했던 그런 섹터들을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는 구간이 되겠죠. 보유 밑에서 잘 보유를 해서 저가에서 잘 편입을 해서 어떤 수익 구간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흔들림까지는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추격 매수를 한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 과연 그 부분을 이제 손절을 하고 코스피 쪽에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대형 민감주도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단기간 안에 지금 바로 여기서 오늘 바로 결정이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차츰차츰 그러한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어떤 대형 민감주들, 즉 수출주 다 이게 해당이 되겠죠. 대부분의 수출주들이 또 대형주들, 민감주들이 해당이 되고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또 내수 관련주들에 또 포진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포트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코스닥에 치중을 했던, 중소형주에 치중을 했던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대형주 쪽, 민감주, 낙폭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을 시도하는 이러한 섹터들에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지고 포트의 비중에도 일정 부분을 좀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김형근 멘토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대희 멘토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앞에서 김영근 멘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뱅가드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돼가는 과정 중에서 또 일본의 그 아메노기스에 대한 그 약간의 좀 그 실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따른 좀 일본에 대한 반사 수익이 좀 작용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좀
밸류에이션 부각이 좀 덜 되는 모습에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좀 코스닥 쪽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그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한 일본의 반사 수익과 그리고 또 그 뱅가드 물량 소화에 따른 유동성 자금들이 아무래도 낙폭과대주 위주로 좀 운수 장비나 이런 엔저에 좀 영향을 받는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오늘 장에서 코스피 샀는데 기관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수급 좀 자세히 봐주세요. 예,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수급을 좀 보면 잠시만요. 표를 좀 띄워보면 일단은 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금요일 날 출연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일전에 지금 기아차가 저점을 찍었던 날이 4월 23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4월 23일부터의 기관의 지금 이 매수하는 종목들 지금 금액순으로 해서 지금 나타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잡히는 쪽은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또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 LG화학이 좀 눈에 띄고 있고, 삼성전기도 지금 최근에 탄력적인 그런 상승의 모습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그러한 앞으로 모습을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에 대한 매수에도 좀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요. 통신주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주도 좀 보이고 있고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업종의 대표주들입니다. 지금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쪽 그리고 금융 섹터, 화학에서는 LG화학, 유일하게 좀 화학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분명히 업황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LG화학이라든가 통신 쪽, KT라든가 이런 쪽도 보이고 SK도 보이고 이런 쪽을 보자면 최근에 지금 기관들의 매수는 이러한 좀 민감주 쪽을 좀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좀 소외가 됐던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역시 가장 위에 상단에 잡히는 게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차라고 얘기하는 이 섹터가 가장 많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좀 보이고 있고, 대림산업이라는 건설주, 현대건설 이러한 쪽도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쭉 매수세를 보면 삼성 테크윈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 역시 IT와 자동차 쪽이 가장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만약에 또 매수가 더 유입이 된다면 그러한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를 좀 보면 코스피 쪽에서 최근에 이제 오늘도 기관이 좀 매도가 나왔고 투신에서 매도죠. 투신에서 지금 5월 29일 날 2,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부터 최근에 이제 투신에 또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죠. 역시 이제 2,000포인트에 대한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투신의 매도, 이제 펀드 환매 부분은 우리가 항상 좀 넘어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좀 있는 상태인데 연기금의 매수는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수 하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900선, 우리가 지난달에 1900선에 대한 위협을 좀 한번 하고 나서 지금 2000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지수가 이제 꺾이고 나서 어떤 하락 추세로 다시 한번 전환되고,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이러한 흐름보다는 좀 견조한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 2000을 좀 넘어서는 정도 6월 달에 우리 이번 달에 한 200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정도의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매수가 지금 최근에 매수의 기조 아직 매수로 딱 전환됐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뱅가드 물량 출해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또 엔저에 대한 부분으로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우리가 수출 관련한 쪽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로 충분히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그 부분이 또 대부분 지수와 또 연관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수급의 모습을 보면 외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선물 쪽을 또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선물 외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기조 자체를 보면 최근에 좀 매수의 기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 초말에도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선물 쪽에서. 근데 우리가 한 3월달, 4월달부터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4월달, 5월달부터 이 빨간색이 이제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외인들의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은 좀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현재 지금 누적분을 봐도 아직 10,000계약 이하라는 거죠. 9,000계약, 9,700계약 정도 매도 부분이라면 아직까지 지금 매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외인들의 매도의 기조가 좀 완화되고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이 좀 진행이 되고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강하게 받는 모습인데 일전에 지금 우리가 2013년대 외인들의 총 코스닥 쪽의 시장 매수 진입 규모를 보면 1조 원 정도 넘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최근에 이러한 매도세를 좀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코스닥 시장을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의 종목 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어떤 선별 과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꺾이고 코스피만이 가고 이러한 관점보다는 어차피 코스닥은 종목별로의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충분히 철저하게 종목별로 우리가 실적이 기반이 되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미 이제 우리가 1분기 그 실적 부분은 끝났죠. 실적의 모멘텀이 끝났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이렇게 좀 꺾이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선별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고요.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 관련한 그런 대형주 쪽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과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5월 말쯤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6월 초에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코스피가 위로 갈 수 있을까였던 것 같은데요. 어제는 잠깐 쉬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000억 넘게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해 볼 수만 있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이제 벵가드 물량 얘기도 하셨는데요. 예, 예.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것 같고 예, 예, 예.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뭐 일본의 반사수익이라든가 뭐 이런 어느 정도 코스닥 쪽에서 저번에도 좀 비슷한 이런 오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일단 코스닥 쪽에서 그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 자금들이 또 코스피로 옮겨가고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일본 주식을 사던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국내 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되면서 오늘같이 뭐 건설주라든가 화학주, 철강, 운수장비 이쪽으로 낙폭과대주 위주로 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로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직까지도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 그게 아직까지도 확실한 대답이 언급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전략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후 그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나서 아무래도 그 출구 전략이 좀 조기에 집행이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좀 위축이 되고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은 단순히 그냥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오늘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을 건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번 이제 저희가 5월 14일 날 그 2000포인트를 박스권 상단으로 놓고 하단을 중단을 1950 그리고 하단을 1900포인트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했는데, 자,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포인트를 2000포인트 정도를 맞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외인들은 매수해주고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투신권에서 그 펀드 환매에 따른 즉 말일이 되면 항상 펀드 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투신권에서 공격적인 매수 즉 기관 투자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로 가던 밑으로 하향 돌파라던 상향 돌파라던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투신권의 좀 매도 압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당분간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기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도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들어왔다라고만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방송에서 다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코스닥이 많은 조정이 나왔던 구간들을 제가 표시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요 기간들인데요. 지금 최근에 네 번의 약 조정을 좀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자, 요때도 약 한 5% 정도의 3일간에 약 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선 더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도 한 4% 정도, 그리고 더 큰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5월 가장 중순 정도에도 한번 나왔다가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캔들로 보면 약 5일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충분히 지금 이 추세선 자체를, 선을 좀, 자, 잠시만요. 예. 자, 요 추세선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많이, 특히 IT 부품 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 추세선이 살짝 이탈이 되더라도 조금은 한 550포인트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면서 추격 매수, 즉 물타기보다는 좀 관망세 유지해 주시면서 만약에 추세선이 이탈된다. 그러면 550포인트의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추격 분할 매수를 해주셔서
반등을 좀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좀 코스닥 시장은 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550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겠다. 사고 싶은 분들은 그 시점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요, 6월에 첫 거래일에 반등을 했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었는데 출구 전략이 그만큼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내렸습니다. 기관이 팔았었는데 왜 우리는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빠졌었는지 이 이유를 먼저 좀 짚고 싶어요. 김영근 멘토님. 어제요? 어제. 오늘장이요? 오늘장이요? 예. 오늘장에서 최근에 사실은 뭐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도 우리 시장이 뭐 동조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동조화가 되지 같은 못해서. 맥락이다. 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예.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러한 부분에서 근데 특이한 현상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추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지표가 좀 좋지 못한 지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추구 전략 시기가 좀 늦춰질 거다 하면서 긍정적인 또 흐름이 나타나고 이러한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은 계속 이제 추구 전략 얘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을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순이라고 보는데 시기의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내 투자자들 관점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부분은 이제 예측을 언제 한다 이 부분보다는 이미 이제 그 일전에 실업률에 대한 부분을 딱 명시를 했습니다. 7.5% 지금 현재 한 7.5%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6.5% 미만이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한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명시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시점은 사실 분석상으로는 내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은 그 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미국 시장의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추구 전략에 대한 얘기, 시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으로의 어떤 조정에 대한 충격 부분은 상당히 좀 완화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구 전략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이면에는 그만큼 많이 회복이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줄 뭐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국내 시장에도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뭐 작용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추구 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큰 뭐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요,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기관이 업종을 어떻게 좀 변경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김영은 대표님. 예, 그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강했던 종목들이 약간 좀 주춤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최근에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그러한 또 종목들이 나타나고 뭐 있는데 조선주 같은 거는 오늘 반짝 상승이었을까요? 하반기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반짝 상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나 이런 종목의 흐름을 좀 보자면 예. 반짝 상승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 약간의 좀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급상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관의 어떤 포트의 변화, 일전에 강했던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뭐 제약 관련 쪽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오른 코스닥 쪽의 종목들에서 뭐 이슈도 좀 있었지만 그 전부터 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그랬었고 뭐 제약주들도 최근에 흐름 보면 한미약품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이지만 음봉들을 좀 길게 막고 있는 그런 현상들 우리가 차트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다 차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 구간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뭐 기존에 좀 약했던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주 같은 경우 보유한 투자자들은 기존에 보유한 투자자들은 상당히 지금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답답하고 이러한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서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 쪽에 이러한 민감주들, 이 대형주들 이쪽에 좀 어느 정도는 포트에 좀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코스닥 쪽이 제가 꺾이고 이런다는 흐름은 아니고요. 중소형주의 흐름을 좀 보자면 업종의 차트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중소형주 지금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 뭐 대형주 같은 경우 지금 서서히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조금 길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갇혀있는 흐름이죠. 앞으로도 좀 이럴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추세 상승으로 전환된다기보다는 상단에 뭐 2040이라든가 높게 보면 2060 정도 좀 갇혀있는 흐름이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봉인데요. 지금 상승의 추세는 여전히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중소형주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 지금 테마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추후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아나가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상승 구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수는 당연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 비중은 코스피 쪽에 그러한 좀 안정적인 이러한 쪽으로 일부는 좀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를테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동차주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섹터라든가 전기전자 쪽에서도 엔화에 대한 부분이죠. 엔화가 사실은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혹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던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 뭐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쪽을 보자면 뭐 충분히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정대일 멘토께도 비슷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예.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예, 오늘 예. 제가 기관이 뭘 샀나 좀 봤더니 정말로 조선주, 삼성중공업, 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가 5위권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예. 기관이 어떻게 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언제까지 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당분간은 뭐 연기금에서는 기존대로 계속 방어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투신권에서는 말일이 되면 항상 그 펀드 환매에 따라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또 6월 초 한 중순 되면 다시 수급이 그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금일장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미국장은 전일 상승을 했는데 우리 장은 좀 유럽장을 따라가서 빠졌던 이유를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원래 그 지수가 올라갈 때 즉 경제 지표들이 상승을 하면 주가 지수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주가 지수가 상승했던 거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 즉 출구 전략,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이 미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장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미국의 경제 지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그 중국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네들의 나라들이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유럽 입장에서는 좀 자기들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과 유럽이라는 시장이 가장 큰 수출 기업들에 대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경제 지표 즉 미국의 경제 지표와 중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좀 혼합이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럽장 증시를 좀 따라가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오늘장에서도 99엔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0엔대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지수는 빠졌지만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것도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락의 원인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원인을 찾으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엔달러가 좀 미뤄졌던 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 경제 지표 하락으로 인해서 그 엔달러 환율이 좀 하락 내림세가 되면서 아무래도 또 그 거기에 따른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100엔대에서 99엔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그 환율이 좀 그 경제 지표가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반사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추세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급속도로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급속도로 주가만 올려놨는데 아베노믹스에 대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일단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그 유동성 자금들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그래서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실물 경제 즉 경제 회복 그 정책 단계에서 그게 좀 물가 상승률 즉 수입 물가만 올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또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반사이익으로 그 기아 자동차라든가 이런 자동차 업종들 수출주 그쪽들이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엔달러 약세가 그러니까 추세를 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추세를 그릴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의 좀 양적 완화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일본이 그 돈을 풀어서 했던 게 딱 두 번에 있습니다. 그 경제 대공황 때와 그리고 현재 지금 아베노믹스인데 그때와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GDP 즉 부채 비율이 그때 당시에는 좀 46%, 현재는 240% 가까이 부채 비율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때보다 지금 경제 발전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회복 단계는 좀 늦어질 거다. 거기에 따른 좀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뭐 수입 물가라든가 그리고 그 요번에 좀 물어봤다고 일본 언론이 그 국민들한테 지금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경제 회복이 그 실물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거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22%의 그 일본 국민들만 좀 실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경제 회복 단계에서 좀 부작용이 좀 발생되는 그런 차원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구 멘토님도 엔탈라 약세 기조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수혜주로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언제까지 뭐 현대기아차만 수혜주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예. 그 기조 부분은 계속 뭐 진행이 될 텐데 좀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지금 당분간은 뭐 미국 시장 지금 추구 전략의 얘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런 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엔화가 지금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달러가 강세가 될 때 그런 외환 시장에서의 그런 수급에 따라서 다분히 좀 그러한 움직임이 좀 반영이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엔저에 대한 기조 부분은 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뭐 얼마까지 가고 이 부분은 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지금 현재 흐름을 보자면 지금 이러한 등락을 좀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연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좀 관련된 종목들에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엔화가 계속 엔저가 지속이 된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계속 좋은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살펴보면 적자폭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수입에 대한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자면 한 부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뭐 수혜라면 수혜로 찾자면 뭐 최근에 지금 흐름이 나타나듯이 자동차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IT에서 좀 전에도 아까 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뭐 일본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엔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실적을 좀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모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지금 현재 갤럭시 S4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은 약간 약화될 수 있겠지만 추후에 갤럭시 노트 3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좀 모멘텀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주가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수혜주를 좀 찾자면 자동차 쪽 그리고 뭐 IT 쪽에서 삼성전기 이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IT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대 멘토님은 이제 엔달러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다소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해보면서 나가야 될지가 궁금하고 수혜 업종 좀 추려주십시오. 예, 수혜 업종으로는 일단은 뭐 당분간 이런 엔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되면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선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김영구 멘토님은 IT 쪽을 보셨는데. 예, 저는 이미 IT 쪽은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그 모든 뭐 유럽 ECB라든가 IMF라든가 그리고 각종 전 세계 그 유명한 신용평가 회사들이 그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으로는 반도체 업종과 지금 반도체 업종을 뽑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IT 쪽으로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운수장비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축구를 할 때 그 가장 시너지 효과가 날 때 전방 공격수가 2명일 때, 1명일 때보다는 2명일 때가 가장 좋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했던 그때를 보면 항상 운수장비 혹은 전기전자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가 지수 상승이 가장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경기 좀 악화, 즉 유럽 재정 리스크로부터 부각이 되온 그런 악화 때문에 운수 장비라든가 조선, 운수 창고들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운수 장비업 그리고 완송차업 이쪽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전기전자의 원톱이 아니라 투톱, 즉 운수 장비까지 움직여주고 축구로 치면 배나 자동차를 종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철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수 장비가 움직이면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쪽에 철강과 기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그러면 지수가 지금의 박스권 2,000포인트 상단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좀 지수가 올라가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IT와 함께 더불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운수장비 업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좋은 업종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거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그 만도, 즉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요. 만도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지금 잡기에 그 가격적인 부담이, 가격적인 면이나 그리고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만도라는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승천을 보시면 이렇게 뜬금없이 전문가가 관심 종목을 주시기도 합니다. 만도 부품주로서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슈앤토크 세 번째 이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조선주가 강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관이 뭐 샀나 봤더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탑픽 10에 들어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뭐 3, 4%대 올랐다고 하니까요. 급등세를 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업황 개선이라는 이유를 꼽더라고요. 김영근 멘토님, 업황 개선 기대감 뭐 맞는 겁니까? 예, 업황 개선 기대감 맞다고 상승 봅니다. 지속도 가능할까요? 상승 지속도 좀 긴 시각에서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쉽지만 않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장기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향후에 투자하는데 중기, 장기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겠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좀 봤는데요. 지금 뭐 신조선 발주량 증가 부분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이러한 부분 2011년도에 지금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서서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011년도에 가장 높았었죠. 조선주들이 상당히 2011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주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서서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주 금액 자체, 수주 부분도 중요한데 금액 자체도 좀 보면 2011년도 이후에 좀 줄어들었다가 2013년도 서서히 좀 증가되는 전망인데, 물론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은 드릴십 부분이라든가, 이쪽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좀 단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NG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상선 부분이라든가, 뭐 해양 설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좀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수주 금액 증가 부분을 좀 보면, 현재 보시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이 상선 부분에서 25% 정도 증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해양 설비 부분에서도 한 22%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드릴십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감소가 되고 있고 LNG 선에서도 소폭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토탈에서 봤을 때 작년보다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도 더 토탈 수주 금액 자체가 좀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재 이러한 지금 뭐 이러한 심해 투자 뉴스 같은 경우인데요. 뉴스도 지금 최근 뉴스입니다. 지금 2013년 5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여러 가지 심해 투자 이러한 심층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추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그 부유식이라고 하죠. 그 해양에서 실제로 시추를 해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채산성이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좀 보면 아까 뭐 오늘 뭐 조선주들의 차트가 상당히 뭐 이쁠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중공업부터 대표적으로 좀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뭐 거래도 유입이 되고 거의 좀 바닥의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만 좀 봤을 때 뭐 수급적인 부분 당연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뭐 오늘 기관이라든가 외인들 최근에 좀 외인들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에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매수세도 좀 상당히 양호하고 현재 지금 바닥 국면에서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히 좀 하락 구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좀 압박감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주봉에서 좀 보시면 보이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 선을 지금 그을 수가 없는데 이 고점 부위를 쭉 연결을 해보면 이런 하락 추세부를 좀 돌파시켜주는 좀 의미 있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현대미포가 지금 상당히 올해 수주 목표 한 70% 정도까지 상당히 조기 달성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런 조선주들이 전반적인 그런 투자 심리 자체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주가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큰 호재는 역시 주가가 싼 부분이 가장 큰 호재입니다. 자금이 변환되는 포트가 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싼 주식들, 밸류 매력이 있는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PBR 한 0.8배 정도 수준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충분히 뭐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전문가들은요, 낙폭 과대주 아예 안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대희 멘토님, 함께 같은 시각인지가 궁금한데요. 중장기 투자 조선주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한때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이지만 너무나 많이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예,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재정 리스크 가장 많은 발주가 나오는 그 매출처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이런 뉴스들이 뭐 그동안의 발주 가뭄을 좀 해소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좀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근 멘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미뤄져 있던 그 중국 쪽으로의 그 저가, 즉 저수익 선정 수주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뛰어든 결과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GS건설이라든가 그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모멘텀을 갖고 주가 부양을 좀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저가형 수주로 인해서 오히려 부메랑이 돌아와서, 즉 100원의 수주를 그 건물을 져주고 뭐 하는데 수주는 100원에 땄는데 결과적으로 80원을 받게 되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저수익 그 선정 수주에 대한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드릴십이라든가 LNG, 즉 이 고부가 가치 선정까지도 발주 물량이 이어지면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쪽으로 이어지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일단은 발등에 좀 불을 끄는 식의 그 저수익 선정 수주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가치 선정인 그 드릴십이라든가 LNG 쪽으로 그 발주 물량이 나오는지 차후에 확인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if 하셨어요. 한다면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앞서서 김영근 팀장님께서는, 멘토님께서는 예. 10% 정도의 수익률은 얻을 수 있겠다 하셨었는데 정대 멘토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뭐 10%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삼성중공업 잠시만요. 예, 삼성중공업 차트를 좀 보면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도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면서, 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전고 라인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도 한 그 김영금 멘토님이 말씀하신 뭐 10% 정도의 그 정도의 상승률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이제는 우리 열분의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주식순천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보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기 전에 수익률 베스트 10 살펴봐야겠죠. 제2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나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반란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특히 정재훈 멘토, 영흥철강이 4계단이나 상승이 됐네요. 다음 순위 보겠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2개나 보입니다. 양승모 멘토의 한미반도체, 최명성 멘토의 유성 TNS, 유성 TNS인데요. 예, 지금 눈에 띄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수익률 어느 멘토가 1위를 차지했을지 공개를 해볼까요? 1위입니다. 예, 역시나 라무노 멘토님의 종목이죠. LG U+가 거의 뭐 한 달째 수익률 32%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U+ 역시 굉장하고요. 자, 이제 주식승천 멘토들의 주각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멘토들의 종목을 상승률 눈에 띄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창한 멘토가 어제여서 오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1위, 2위, 4위의 종목 모두 올리셨어요. 플러스 수익률 내주고 있고요.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집계된 상황을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주식승천 멘토들의 주식승천 승무패 확인해보죠. 승패 확인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1위 김용준 멘토씨네요. 7승 1패 기록하고 계시고요. 2위, 3위, 4위 정대희, 양승모, 나무노 멘토께서 이제 순위에 올라와 계십니다. 자, 이어서 6월 4일 화요일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봅니다. 종목 변동 없으시죠? 네 종목 모두 보이신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눈에 띕니다. 8.2%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나무누 멘토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종목의 변경이 없으시고요. LG U+ 단연 1위 종목이었고요. GKL, SK 하이닉스 역시 각각 7%, 8%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 모두 보유시고요. 종목별로 수익률이 다 거의 다 플러스가 난 상태입니다. 삼성 SDI가 3.3% 수익률 기록 중이고 포스코만 이제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면 되겠네요. 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변경이 없으시고요. 4가지 종목이 지금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KCS 한미반도체 눈에 띄네요. 8% 6%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정재훈 멘토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트 변경이 좀 있으시네요.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아비코전자 내일 6,800원 근처에서 편입하시겠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정재훈 멘토를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 아비코전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에 변동이 좀 있나요? 약세장 속에서 유성 TNS가 오늘 7%나 급등하면서 수익권으로 진입이 됐고요. 메커스는 손절가 1,900원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손절가가 나왔는데 보유 의견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봐야겠죠.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진입을 했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4.9% 수익이 기록되고 있고요. 원유가이페이스가 14%, 두 자릿수 수익률, 위메이드 역시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플랜티넷, BHC 함께 사신 분들 잠시 뒤에 ASM 시간 하겠습니다. 예, 김영근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 승천에 신사하시죠? 신사이신 만큼 종목 좀 봐주십시오. 두 가지 종목이요. 예.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예요. 일단은 그 포트가 좀 약간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요거를 좀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기아차 매수하신다고. 화신이라는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을 했었고 예. 수익 실현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편입을 하고 나서 한 25% 정도 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을 했었고 기준으로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 14,000원 이탈 시에 매도 의견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좀 이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장 마감하고 이제 서울경제 측에 연락을 해서 이제 포트에서 이제 수익 제외를 하는 걸로 오늘 제외하는 거 시가에서 제외를 하고 대신에 이제 기아차를 시가에 편입하는 그 전략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포트에 지금 기아차는 지금 시초가 오늘 시초가 6만 원에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에 좀 편입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뭐 설명을 승천주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아차를 설명을 같이 드려도 될까요? 오늘 설명을 드리면 예, 조금 뒤에 기아차를 이따가 다시 할까요? 한번 네, 매수 기아차를 포인트를 좀 편입이 된 잡아주시고요. 거고요. 예. 기존의 그런 포트를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랜티넷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 시장의 흐름이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후에 수익권에 들어갔다가 다시 약간 이제 밀리는 계속 음봉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좀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수급을 좀 살펴보면 좀 약간 이제 수급이 좀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기관에 좀 매도 좀 나오고 있고 외인들도 오늘 좀 매도가 나왔고요. 시장 자체의 어떤 좀 영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코스닥 쪽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좀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현재 지금 동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향후에 좀 부각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 그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4,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좀 하시겠지만은 쭉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시면 장기 평선을 한 번도 2012년부터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지금 뭐 회사에 대한 설명 부분은 소개를 해드릴 때 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기준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절에 대한 기준 14,000원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4,000원이 만약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뭐 포트에서 뭐 제외시키는 이 부분을 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이제 BH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편입을 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편입하고 좀 상승권에 들어갔다가 역시 이제 코스닥 쪽의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뭐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뭐 사상 최대 매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뭐 이쪽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에 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매도의 부분, 기관에 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매도의 좀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지는 구간에서 이 정도의 뭐 음봉의 모습이라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번 주 뭐 주 후반 내일 뭐 바로 코스닥 시장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예상이 되고 충분히 추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손절에 대한 가격은 13,0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가격 그대로 기준을 삼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신은요 어제 수익 실현이 돼서 팔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종목 봤고요. 기아차는 오늘 매수가 됐는데 오늘 또 추천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짓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대희 멘토 포트폴리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인터플렉스 익절 처리하시면서 승무패를 6승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약간 떨어졌다는 거. 예, 뭐 예. 세 종목 이상 다 20% 가까이 수익이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장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위메이드도 거의 뭐 한 7% 정도의 수익을 좀 반납을 했고
먼저 일단 위메이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오늘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익절가를 제가 최초에 잡아드렸던 가격이 바로 6만 원인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6만 원 정도를 좀 포트 그 익절가를 잡아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익절을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지금 약 600원 정도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시초가에 만약에 좀 하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시켜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은 좀 6만 원 오늘 익절을 하면서 포트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방송을 못 보시거나 혹시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plus.cntb.co.kr로 오시면 그때 위메이드를 물어보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하는 걸로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비아트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것도 이제 제가 손절가로 18,400원을 드렸는데 18,400원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포트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손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요. 혹시나도 뭐 비아트론에 대해서 비중이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목표가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 방송 때 오시면 서울경제TV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것도 18,400원짜리 즉 요 자리 요 자리가 좀 손절가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일단 코스닥 종목이고요. LED 관련 종목이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LED 조명 산업에서 가장 밸류체인에 상대해 있는 즉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즉 LED 조명 업체에서 어느 정도 재고 소진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발주 물량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같이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지는 장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도 기존의 목표가 42,000원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건 이미 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고점인 42,700원을 돌파할 때까지 좀 보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익절가를 드리지 않았고 그냥 손절가로 그대로 36,750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6,750원 그대로 유효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위 상향으로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 예,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이죠? 예, 원익 IPS는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익절가가 6,700원 정도로 제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6,700원까지 오려면 아직 좀 많은, 즉, 최근에 이 전고점이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왔던 이 전고점을 제가 익절가로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면 오늘 약간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자, 수급 동향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익 IPS를 보면요. 일단 지금 기관에서 약간 매도가 나왔는데 그 기관도 이제 투신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 환매에 따른 그런 매도가 좀 나왔다 하지만 금융투자라든가 뭐 연기금도 오늘 조금 매수했지만 매도를 했지만 그렇게 많은 폭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하반기에 좋을 거라는 판단이 여전히 저는 그 의견에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6,800원 익절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해 주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대 멘토님의 종목 ALS 봤는데 포트 변동이 좀 있죠? 잠시 뒤에 최종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머릿속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승천주를 볼 텐데요. 두 분의 멘토께서 어떤 종목을 가져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오늘의 대결 종목입니다. 김영준 멘토께서는 기아차 들고 오셨고요. 정대 멘토 테크윙입니다. 두 종목 중 어느 종목이 더 많이 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들고 계시거나 사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무료 문자 이용하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예, 내일의 승천주 김형근 멘토님께서 들고 오신 기아차부터 볼 텐데요. 사실 어제 전화로 기아차를 오늘 매수하시겠다 의견을 주셨었고요. 포트의 편입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분들을 위해서 기아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예. 어떤 포인트일까요? 오늘 뭐 시장 아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것 근데 같습니다. 앞서서는 IT 쪽을 많이 이야기하셨었는데 자동차를 언급을 같이 했습니다. 예. 언급을 같이 했었고 거기에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IT 쪽을 얘기를 드렸는데 예. 오늘 이제 포트의 편입을 어제 이제 오늘 시초가에 좀 한 상태인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엔화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엔화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좀 둔화가 돼가고 있고 그동안 이제 주가 자체가 좀 약했던 이유를 좀 보자면 바로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 영향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리콜 사태가 좀 있었죠. 그런 관련한 충당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직접적인 악재였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돼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죠. 엔화 자체가 지금 100엔을 넘어선 다음에는 지금 현재 속도 자체가 좀 주춤하고 있는 엔저에 대한 속도가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콜 관련한 그런 충당금 이러한 부분도 지금 해소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3분기 때 미국에서 K3라든가 K7 이러한 판매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향후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 더 좀 개선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오늘 아침이었나요? 해외 판매 부분, 점유율 부분이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좀 나타났지만 좀 일시적인 부분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 뭐 러시아 쪽에서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외 수출 판매라든가 여전히 뭐 견조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말 특근 부분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광주 공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었고 최근에 다시 이제 화성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주말 특근 부분이 재개가 되면 현대차도 이제 6월 달부터 재개가 되죠.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간당 생산량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현재 지금 시간당 생산량이 한 366대가 되고 있는데요. 주말 특근이 재개가 되면서 421대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에 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13년도 올해 이익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주가의 어떤 리바운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좀 자료를 좀 더 보시면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현재 판매 부분입니다. 견조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증가율 자체는 약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좀 견조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수 부분이 약간 부진합니다만 지금 수출 부분이라든가 해외 공장 판매 여전히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엔화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 보자면 충분히 현 구간에서 우리가 좀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5일선을 타고 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도 좀 뚫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현재 지금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에 상당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먼저 매수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외인까지도 매수에 좀 가담을 하면서 현 구간에서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 1차적으로 가지고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멘토님, 사실 네. 기아차는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한 58,000원 선 팔았다가 다시 한 48,000원, 5만 원 깨면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하다 했는데 박스권 네. 상당히 확실히 뚫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중에서도 한 명이었습니다. 그 박스권의 그 트레이딩을 계속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요. 충분히 좀 뚫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뚫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1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는 한 10만 원, 10만 원이 아니죠. 10% 정도 기대 수익률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추후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장의 상황과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매매는 이제 이미 포트에 편입이 됐으니까 매매 전략은 좀 혹시 오늘 이렇게 6만 900원까지 올랐는데 내일장 매수도 가능한지도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일장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약간의 해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좀 눌림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시를 제가 6만 5천 원으로 해드렸는데요. 목표가 그대로 1차적인 목표가 현 구간에서 10% 정도 기대 수익률을 좀 잡으시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57,5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좀 추후에 좀 견조한 흐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일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편입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손절가는 터치를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대희 멘토님 종목 봐야겠죠. 차트 그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테크윙은 잘 올라가다가 아래쪽으로 살짝 고개를 내린 듯한 모습인데요. 추천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일단 테크윙은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때 익절을 했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도 약 한 17%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가 한번 익절을 해서 눌림에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다라는 이유로 일단 가져왔고요. 오늘 같은 날 아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처럼 코스닥이 빠지면서 올라오는 즉 음이 아닌 양봉인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올 하반기 경기 회복을 좀
끌고 올라올 거다라는 차원에서 테크윈, 즉 반도체. 김영금 멘토님께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서 지금 문서 장비 쪽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으로, 제 포트를 보시면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테크윈을 추천드렸고요. 일단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좀 부진했던 모습이 설명을 좀 잘 못해드린 부분이 좀 없지 않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의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그리고 지난해 좀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이미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방 업체들의 전략적 감산, 즉 결정에 따라서 주문 취소가 실적에 좀 급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를 일단 한 6가지 정도로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황 개선이라는 거죠.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따라서 그 전방 업체들에 대한 그 투자 수요가 늘면서 트리클 다운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타 업체들보다 기술 상위의 제품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쟁 업체보다,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제품이 판매될수록 거기에 대한 그 소모품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큰 비메모리 핸들러도 이번에 사업 진출을 하면서 최근에 1월 23일 날 받았던 그 빗더블, 즉 빗더블을 통해서 받던 그 자금을 일부 비메모리 쪽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 거래처가 좀 다변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즉 한쪽에 매출처가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외 글로벌, 이 회사는 또 해외 매출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7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유명한 그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이따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주요 거래처가 좀 다변화돼 있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좀 제가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그 코스닥 그 히든 챔피언에 선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뭐 1번 그 투자 포인트에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만 보고 좀 넘어가겠는데요. 국내 반도체 투자에 따른 물량 증가 시 후공정, 즉 가장 하단에 있는 후공정 분야에 대한 수혜가 증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주요 모바일 기기들의 출하량들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이 점점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투자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메모리 경쟁사인 어드반테스트가 지금 512 패럴급의 장비를 생산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반도체는 샘플 조사가 아니라 전수 조사입니다. 반도체 특징상 샘플만 걷어내서 그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수 조사, 즉 한 번의 제품을 한 번에 많이 해야 되는데, 즉 512 패럴이란 뭐냐면 512개의 그 반도체 칩을 검사할 수 있다. 근데 이 업체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한 번에 768개의 반도체 칩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뭐냐면 반도체 공정 기간을 좀 줄여준다는 거와 비용도 좀 줄여주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보다 좀 월등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장 규모가 3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발행됐던 그 빗더블 자금들이 일부 메모리로 메모리 사업부로 투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따른 하반기 매출이 약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좀 예상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거래처 다변화. 즉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업체의 매출처가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이고요. 그리고 경쟁사의 부진에 따라서 반사 수익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작년 12년 기준인데요. 전체 시장의 54%, 약 과반수 이상을 지금 시장 점유율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테크윈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요, 과감하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오늘 종가죠. 7,8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손절가만 7,250원. 7,250원 요 자리를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하는데요. 7,250원이고요.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8,680원 정도로 한번 대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의 승천주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매매 정리약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영금 멘토께서는 오늘 기아차를 포트에 담으셨는데 내일장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69,000원이었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사실 분들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57,500원 주셨는데 손절가 터치 가능성 떨어진다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정대 멘토님 종목도 확인해보죠. 테크윙입니다. 익절했다가 다시 한번 공략하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오늘 종가입니다. 7,800원, 목표가 8,680원 적어주십시오.
예,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를 살펴봐야겠죠. 정대희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위메이드 입절 처리하십니다. 12.6% 수익이 기록됐는데요. 6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하셨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다루시겠다 말씀 주셨고요. 비아트로는 손절 처리를 하십니다. 마이너스 9.6%인데 이 종목 팔고 더 수익 많이 날 만한 종목으로 포트를 꾸리실 예정이십니다. 테크윙을 내일장 매수 공략주로 주셨죠. 7,800원 매수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신을 어제 차익 실현하셨고요. 오늘 새롭게 기아차가 들어갔습니다. 6만 원 시초가에 매수가 됐고요. 벌써 하루 만에 1.5% 수익이 났습니다. 내일장 공략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었죠. 예, 두 분의 멘토 포트폴리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주식 뒷담화하는 시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증시 뒷담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젠백스가요, 하한가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주가 굉장히 잘 올라가다가 젠백스가 오늘 두들겨 맞은 이유가요. 최장암 신약 임상 실험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었고 관련주가 줄줄이 내렸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김영근 멘토님? 예. 앞으로 좀 뭐 당분간은 어려운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요? 일단 하한가가 워낙 강하게 갔기 때문에 예. 뭐 개인적으로는 내일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뭐 점한가를 갔으면 대응을 못하는 뭐 흐름이죠.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일 것 같은데 지금 뭐 회사 측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항암이 아닌 항염 치료제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향후에 뭐 이런 쪽에서 매출을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의 설명을 좀 보면 근데 이제 이 주가가 사실은 올라왔던 이유를 보자면 뭐 그걸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죠. 이제 젠백스 그 GV1011이라는 췌장암 그 암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암 치료를 가지고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삼상 실패라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향후에 추후에 뭐 또 진행이 되고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대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뭐 유의미를 찾을 수 없다. 지금 보면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췌장암에 대한 그 우리가 뭐 정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보 뭐 그 재료를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때 3,000원대 그 소식을 저는 좀 접하게 됐었고 사실상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큰 상승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매매를 했었고 근데 큰 수익을 졌던 종목인데 2만 원대에서 사실은 이제 매도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한 4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그 구간이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 4만 원을 넘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됐고 췌장암에 대한 백신 그 임상의 성공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한 1년 정도를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백신 부분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백신의 가치 부분 이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적정 주가를 산출한 부분을 보면 한 6만 원 선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가격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거의 한 80% 가까이는 올라온 상태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아니라 실패가 됐다고 나왔죠. 그렇다면 그동안 주가를 상승했던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분간 좀 주가의 흐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항염 치료 쪽으로 뭐 빠르게 매출 기대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약간의 반등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은 그 구간을 이용을 해서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전 업종 가운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게 의약품이었습니다. 3.8% 조정이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다라는 이유를 들었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빠졌는데 그 중심에는 바이오주가 있었습니다. 젠백스를 빌미로 해서 바이오주가 이제 좀 꺾이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대 멘토님. 예. 예. 일단 뭐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군들 업종들이 바이오 이쪽 제약 쪽이거든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제약하고 바이오 쪽은요. 움직임들이 하나의 기대감으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투명성도 없고요. 그리고 단지 기대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약이라든가 어떠한 이러한 임상실험들이 거치는 단계가 참 시간이 깁니다. 어떠한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약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들어가죠. 그럼 제약회사들이 투자 개발,
투자 개발비를 상당히 부담이 많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아서 신약들을 개발하거나 그리고 임상실험을 지원하는데 이것들이 10개 정도가 신약 개발이나 임상실험에 들어가면 대부분 8개 정도는 사장이 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또 그게 성공했다고 해도 그게 상용화가 돼서 그게 실적까지 거둬주기는 상당한 기간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제약업종이라든가 바이오 업종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전형적인 그 테마 종목들이거든요. 급등 테마주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그러지면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도깨비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 어떤 뉴스가 어떻게 올라올지 모른다. 한마디로 이런 종목들은 좀 접근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은 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있었고요. RNL 바이오 이런 다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 필요하다면 플러스 센티비.co.kr로 오셔서 저희 멘토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시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근 멘토님 오늘 좀 하한가 나온 젠백스 부정적으로 보셨고요. 정대희 멘토는 제약주, 바이오주 아예 아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혹시라도 들고 계시던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내일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콕콕 찍어서 수익을 내는 쪽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승천인데요. 일단은 현재 시각이 11시 10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미국 증시 동향, 유럽 또 야간 선물 동향까지 짚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대선물의 서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 잠시 봤더니 모두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출발됐죠?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뉴욕 증시는 오늘 다우지수가 0.1% 오르면서 출발하는 등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전일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양적 완화 지속 기대감을 키운 덕분에 S&P 500 지수가 3주 최저점에서 반등한 데 이어서 오늘 지수 선물이 일제히 소폭 상승을 나타내면서 증시의 상승 출발을 예상케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 4월 무역 수지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적은 4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감소를 제외할 경우 적자 폭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그 밖에는 굵직한 재료들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관망하는 모습인데요. 내일도 지표가 일부 예정되어 있지만 금요일에 있을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동향과 5월 실업률 발표 전까지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일에 유럽 증시는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상황도 좀 봐주십시오. 네, 유럽 증시 역시 오늘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0.5% 오른 300선에서 거래되는 등 3일 만에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4월 건설업 PMI 같은 경우에 7개월 만에 성장 수축 분기점인 50선을 넘어서면서 성장세로 전환한 데 힘입어서 현재 FTSE 100 지수가 1개월 최저 수준에서 반등 중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장조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투심을 회복시킨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UBS의 전략가 닉 넬슨이 오늘 스톡스 600의 연말 전망 가격을 325로 12% 상향 조정했는데요. 또 라이파이젠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유럽 증시에 대해 강력한 상승세를 전망한다고 발언한 점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간 선물 동향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선물은 전일 대비 0.55% 내린 260.75로 출발을 했는데요. 주간 코스피 선물이 장중 한때 지난 4월 19일부터 이어진 상승세의 23.6% 되돌림 구간을 하향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260.85로 마감한 것처럼 야간 선물 역시 오늘 조정 장세가 나타나더라도 260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 외인이 매수하면서 낮 시간대와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대선물의 서미 연구원과 함께 유럽, 미국, 국내 야간 선물 동향까지 짚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미국 증시 동향 봤으니까 이제 내일장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승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근 멘토님, 외국인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파니까 지수는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을 쫓아야 될지 기관을 쫓아야 될지 헷갈리실 것도 같거든요. 내일장 전략 좀 짜주십시오. 일단 뭐 외인들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을 좀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기, 상승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 좀 전에 해외 시장 좀 살펴봤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을 이용을 해서 코스피 쪽엔 대형주, 코스피의 대형주, 뭐 IT라든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쪽, 아까 뭐 승천주에도 소개를 정대희 멘토께서 해주셨는데, 반도체 관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좀 포트의 어떤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기준선에 좀 이탈이 되는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조금은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중 고점을 좀 넘어서고 나서 차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연중 고점을 넘어서고 조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조정이라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코스피 쪽의 대형주와 코스닥 쪽의 종목의 슬림화,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정대 멘토님도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지 내일장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일단 뭐 운수 장비와 IT 시장의 트렌드 종목을 따라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시장의 중심을 잡고 좀 매매하셔라. 뭐 코스피 올라간다 해서 따라가고 테마 코스닥 올라간다 해서 따라가고 이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분할 매수 좀 기다리시면서 관망하시고요. 그리고 딱 하나 말씀드리면 테마주 최근에 뭐 전력난 관련해서 이쪽 움직이는데 테마주하고 신규 추격 매수 하지 마셔라. 급등주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샘플러스의 두 분은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형근, 정대희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야심한 밤 오늘 두 분의 멘토와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식 승천이 끝나고 난 이후로 바로 11시 반부터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승천 정재훈 멘토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시는데요. 야한 밤 증시 토크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식 승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